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봅니다. 화려한 명예를 얻었을 때도 아니요, 큰 재물을 모았을 때도 아닙니다. 그저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그 평범한 오후가 가장 그립고 행복했더군요. 하지만 요즘 제 주위를 둘러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예순을 넘기고 일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며 달려온 부부들이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으니 서로 등을 돌리는 모습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날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고 가난과 고통을 함께 견뎌온 이들이 왜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서로를 가장 밀어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말에서 찾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육체는 노쇠해지지만 마음의 귀는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흘려들었던 가시 돋친 말 한마디가 노년에는 심장을 찌르는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단한 배신이나 큰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식탁에서 거실에서 무심코 던지는 그 나쁜 말의 습관이 서서히 서로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이지요. 여러분, 60세 이후의 부부관계는 단순히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의와 측은지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외롭고 두려운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평생을 함께 했다는 이유로 가장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곤 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혹은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게, 이런 말들 속에 담긴 무시와 체념이 상대방의 남은 생을 얼마나 쓸쓸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60세는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말 한마디로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제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내가 따뜻한 말을 건네면 상대방의 얼굴에도 봄볕 같은 미소가 번지지만 내가 차가운 비수를 꽂으면 상대의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는 멍이 듭니다. 특히 예순이 넘은 뒤에는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마음을 치유할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밥줘라는 짧은 명령이었나요? 아니면 잘 잤어요? 라는 다정한 안부였나요?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후에도 홀로 남겨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걷고 싶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오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의 부부가 서로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온할 것인가 아니면 지독한 고독 속에서 허덕일 것인가를 결정짓는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진심 어린 조언이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금 온기를 불어넣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그토록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지 그 깊은 속사정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노년은 결코 쓸쓸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첫 번째 금기어는 바로 과거의 희생을 내세우며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보상 심리가 담긴 말들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돈을 벌어왔는데 내가 당신 집안 뒤치다거리 하느라 청춘을 다 바쳤어. 같은 말들 말입니다. 예순이 넘어서까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압니다. 그 시절 우리네 삶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배고픈 시절을 지나 자식들 공부시키고 번듯하게 키워내기까지 남편은 밖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자존심을 굽혔고 아내는 안에서 살림 꾸리느라 손마디가 굵어졌지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희생은 누구 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밖에서 땀 흘릴 때 아내는 집 안에서 마음을 졸였고 당신이 집안일로 지칠 때 남편은 세상의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나이가 들수록 내가 더 손해본 것 같고 내가 더 희생한 것 같은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가치를 배우자에게서 확인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당신이 나를 우러러봐야 한다는 보상심리. 그것이 노년의 대화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거 비싼 거니까 너 나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해 라고 말한다면 그 선물이 기쁘겠습니까? 오히려 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숭고한 헌신은 순식간에 상대의 목을 죄는 족쇄로 변하고 맙니다. 상대방은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그럼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가 하는 거부감과 죄책감만 갖게 되지요. 특히 한국 사회의 남성들은 은퇴 후에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내가 평생 돈 벌어다 줬으니 이제 대접받아야겠다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자식들이 다 커버린 뒤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사라졌다며 화풀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서로의 가슴에 당신은 나에게 빚을 졌다는 낙인을 찍는 행위일 뿐입니다. 부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온 동지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노부부 중에서 끝까지 화목하게 지내는 분들은 결코 내 공로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험한 세월을 버텨줘서 고맙다며 상대방의 고생을 먼저 안아주었지요. 내가 나의 고생을 말하면 그것은 불평이 되지만 내가 상대의 고생을 말해주면 그것은 위로가 됩니다.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라는 말은 상대를 낮추고 나를 높이려는 교만한 에너지입니다. 반면 당신 덕분에 라는 말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에너지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나를 증명하려는 고집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넉넉함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함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그것을 배우자에게 쏟아내지 마십시오. 대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고생했다. 참 잘 살아왔다. 라고 말입니다. 내 인생의 보상은 배우자의 입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평온한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희생을 훈장처럼 휘두르며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뱉은 그 서운함 섞인 말 한마디가 평생을 함께 해온 동반자의 마지막 인내심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고생했다는 말 대신 우리 참 애썼다는 말로 서로의 거친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외로운 노후를 피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내가 행한 선행을 잊어버리는 데서 나옵니다. 하물며 평생을 같이 한 배우자에게 베푼 사랑과 희생을 어찌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겠습니까? 이제 그 무거운 공로의 보따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만 비로소 남은 생을 가볍고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의 부부 관계를 뿌리째 흔드는 두 번째 금기어는 바로 타인과 내 배우자를 견주어 깎아내리는 비교의 말입니다. 옆집은 이번에 자식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더라. 친구 남편은 은퇴하고도 이만큼 보러 온다는데 당신은 뭐냐는 식의 말들 말입니다. 예순이 넘어서 듣는 비교는 젊은 시절에 그것보다 수십 배는 더 아프고 시리게 다가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남의 집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게 될까요? 그것은 내 삶의 허전함을 외부의 조건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깨달은 명백한 사실 하나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겉모습과 그 속살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 마당에 핀 꽃이 붉어 보인다고 해서 그 집안의 공기까지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으로는 젖어터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눈을 참으로 많이 의식하며 삽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지요. 그러다 보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남의 잣대에 비추어 평가하곤 합니다. 누구네 남편은 다정하다더라. 누구네 아내는 아직도 살림을 똑소리나게 한다더라는 말은 듣는 이에게 당신은 함량미달이다 라는 선고와 같습니다. 예순이 넘은 남편에게 사회적인 능력이나 경제력을 남과 비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짐을 지고 온 가장에게 당신은 왜 저 사람만 못하냐고 묻는 것은 그가 걸어온 길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잔인한 짓입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늙어가는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그녀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를 남기는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마음의 평화를 얻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평화는 달아나고 시기와 질투, 원망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비교는 마약과 같아서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잘난 자식, 더 건강한 몸, 끝없는 욕심의 굴레 속에서 정작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그릇이 있고 타고난 길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옆집 사람보다 돈은 못 벌어왔을지 몰라도 바람 피우지 않고 성실히 곁을 지켰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내 아내가 다른 집 아내처럼 살갑지는 않아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밥상을 차려준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할 일입니다. 부족함 속에서 서로를 채워주는 것이 부부이지 완벽한 사람끼리 만나서 사는 것이 부부가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내 배우자의 단점을 찾으려 하면 끝도 없이 나오지만 장점을 발견하려 하면 그 또한 수두룩합니다. 비교의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 배우자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타박한다면 내 기분은 어떨지를 말입니다. 노년의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비교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입니다. 저 사람도 나 만나서 고생 많았지. 저 투박한 손이 나를 위해 일했지 하는 마음 말입니다. 남의 집 잔치에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내 집 마당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를 같이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비교는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남과 내 배우자를 비교하는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십시오. 대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옆집에 수억 원대 아파트보다 친구의 비싼 명품 가방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되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부부 사이를 가장 차갑게 얼려버리는 세 번째 금기어는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게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와 같은 체념의 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비난이나 비교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도, 애정도, 더 나은 삶에 대한 의지도 모두 사라진 영혼의 소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은 모든 것이 무뎌지고 그저 하루하루 조용히 지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예순이 되어도 여든이 되어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꿈꾸고 따뜻한 온기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무언가 제안하거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이 나이에 무슨 다 늙어서 주책이야 라고 응수해버린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가슴에 빗장을 지르는 일입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 부부 사이의 침묵은 독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입을 닫아버리는 것. 상대방이 곁에 있어도 마치 없는 물건처럼 취급하며 각자의 방으로 숨어버리는 벽을 만드는 행위는 가장 잔인한 폭력입니다. 이를 흔히 정서적 단절이라고 부르죠.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섬처럼 떨어져 지내는 삶,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제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깨달은 사실은 노년의 삶은 육체의 노화보다 마음의 포기에서 먼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오늘 입은 옷이 어떤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관심을 두지 않는 순간 부부라는 끈은 이미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관심 없어 라는 말은 얼핏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연결되고 싶지 않다는 절망의 선언입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이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그냥 이렇게 가자는 식으로 대화를 거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 내가 내뱉은 실없는 농담에 웃어주는 누군가의 반응,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관심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순 이후의 부부에게는 대단한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오늘 기분이 어떤지 물어봐 주는 것, 함께 동네 산책을 하며 길가에 핀 꽃 이름을 물어보는 것, 그런 사소한 시도들이 얼어붙은 관계를 녹입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냐는 말로 상대의 입을 막지 마십시오. 대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같이 해보자고 말하십시오. 노년의 부부는 서로에게 마지막 남은 세상입니다. 자식들은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질 때 끝까지 내 곁을 지킬 사람은 결국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세상마저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호기심과 다정함입니다. 배우자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비웃거나 핀잔 주지 마십시오. 당신 참 멋지다. 당신이라면 잘할 거야. 라는 격려 한마디가 그 사람의 남은 생을 환하게 밝힐 등불이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십시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사랑 타령이냐고 묻지 마십시오. 사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뒤에 나누는 노년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고 진한 향기를 냅니다.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그냥 살던 대로 살자는 말로 서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임을 기억하고 아직 열어보지 않은 행복의 보따리가 남아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서로의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세 가지 금기어, 즉 과거를 내세우는 공치사, 남과 비교하는 날카로운 말, 그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체념의 말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서보니 알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순을 넘긴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즉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상대방의 힘찬 모습, 화려한 모습에 반해 사랑을 했다면 노년에는 상대방의 굽은 등과 깊어진 주름, 그리고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을 가엾게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저 사람도 참 외로웠겠구나. 저 사람도 나만큼이나 죽음이 두렵고 몸이 아프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입에서 나오려던 가시 돋친 말들도 어느새 부드러운 위로로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곁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자식들도 결국 제 갈 길을 찾아 떠납니다. 오직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고 차가워진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내가 평생을 구박하고 무시했던 그 배우자뿐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왜 우리는 항상 너무 늦게야 깨닫는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곁에 있는 배우자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한때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세월의 무게에 눌려 작아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결국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손가락질을 멈추고 그 손으로 배우자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보십시오. 대단한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는 잘 잤어요? 라고 먼저 묻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당신 덕분에 잘 먹었네 라고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외출할 때 조심히 다녀와요 라는 말 한마디를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소한 말의 씨앗들이 모여 여러분의 집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든든한 둥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가끔은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했어. 그동안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해. 라는 말은 십수년 묵은 마음의 응어리를 단번에 녹여버리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집니다.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기는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저는 올해 100살이 넘었습니다. 많은 친구를 먼저 떠나보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흙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내며 제가 느낀 가장 큰 후회는 더 많이 벌걸, 더 큰 소리 칠 걸이 아니었습니다. 더 다정하게 말해줄 걸, 더 많이 웃어줄 걸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어둡고 쓸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끝에서 가장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과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간을 서로를 핥히고 비난하며 보내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제 미움의 안경을 벗고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고독한 동굴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로 가득한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남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더군요. 그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배우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있습니다.